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탄핵 윤핵관 장제원까지 버젓이 등장하다. 이러려고 태극기 들었나? 한마디로 참 통곡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부산 사상구 장제원 지역구에 가가지고 유세를 했는데, 장제원이가 처음으로 유세장에 등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공개적으로 장제원을 이른바 윤핵관 실세라고 인정했어. 윤석열이가 네?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이가 이른바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장제원 의원이 완전히 성공을 시킨 거다. 응? 그러면서 이건 완전히 장제원이 공이다. 그랬더니 장제원이가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이가 뭐랬냐면,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켜준 사상의 모습, 사상의 일꾼 장제원 의원께 마이크를 넘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장제원이가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어려운 결심으로 정치권에 나왔을 때 지금까지 과정을 제가 잘 지켜본 사람이다. 응? 내가 측근이다. 내가 윤석열 윤핵관이다 이거야. 여러분, 장제원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말 이가 갈리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장제원이었습니다. 이른바 친이계. 최순실이가 25년 구형을 받았어요. 최순실이가 그때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그때 당대표가 누구냐? 홍준표고, 홍준표가 장제원이를 수석대변인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했냐면, 25년 구형이 크게 안 느껴진다. 엄히 단죄해야 한다. 국정농단 청문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민재판을 국회에서 할 때 그때 위원장이 김성태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그 청문회 위원이 누구냐? 장제원입니다. 그 김성태가 이른바 정의로 나온 박근혜 정권 사람들을 그 희롱하고 조롱하고 고함치고 호통치는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김성태는요, 안민석이가 최순실, 최서원 씨가 숨겨놓은 그 비자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에 400조 원의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숨겨놨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비자금을 찾으러 간다고 할 때 김성태가 네? 비행기 값을 보태준 사람이에요. 안민석이가 유럽 갈 때 비행기 값을 안민석이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내가 최순실 씨 재산을 찾으러 독일 다닐 때 여비를 보태준 유일한 의원이다. 네? 그런데 그때 이 장제원이가 뭐라고 했느냐. 최순실이가 25년을 구형을 받았어. 말이 그렇지 25년. 윤석열이가 최순실은 25년, 박근혜 대통령은 45년. 이건 뭐야? 완전히 저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명진이가 뭐라고 해요? 차명진이가. 네? 최순실 구형 25년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어? 저도 최순실을 생각하면 쳐 죽일 만큼 믿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정권 빼앗기고 그 여자와 어울린 자사들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의란 가짜가 행한 만큼 합당하게 상벌을 받는 것입니다. 문재인 검찰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정치 보복의 앞잡이입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최순실 25년이 합당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그랬어. 차명진이가 지금 김문수하고 결별했잖아. 김문수 평생 똘마니가 누구냐? 차명진이야. 차명진이가 뭐라고 그랬냐? 이건 아니다. 어떻게 김문수가 박근혜 발의하다가 어떻게 윤석열 발의하느냐 말이야. 차명진은요 이건 정말 의리와 정의감 있는 사람이야. 윤창중이가 난도질할 때 차명진이가 얼마나 난도질을 했는데, 내가 이회창 대통령 선거 1997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선대본부, 내가 경선본부의 부대변인 했잖아. 부대변인. 그때 차명진이가 김문수의 비서야. 근데 그때 부대변인이 누구냐면 김문수, 윤창중, 홍준표, 그 다음에 창원의 안상수.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차명진한테 말이야, 차명진이가 볼 때 윤창중이가 배가 아팠나 봐. 신문사 정치부장하고 나와가지고 부대변인 딱 오니까 배가 아팠나 봐요. 그냥 차명진이가 종편에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조지더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차명진이, 강용석이. 근데 내가 강용석이한테 욕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뭐냐, 용서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가서 그때 김세희하고 강용석하고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내가 강용석이가 윤창중 어마어마하게 주었거든. 내가 용서한다. 그랬더니 방송 댓글을 봤더니 차명진이가 들어와가지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
저도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지금 최명진 인정하잖아.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되는 장면을 보고 어느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어요. 자, 10시 2분인데 제가 한 3, 4분만 더 할게요. 자, 뭐라고 썼냐면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논현동 집 앞에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더군요. 와, 이분 정확한 분이야. 권성동 이가 다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달라고 그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걸 기억하는 거야. 장정민님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그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런 편지를 어떤 분이 쓴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고 못 삽니다. 그 답장에 뭐라고 썼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건 뭐냐면 이 편지를 유영아 변호사가 예컨대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작가 김규라 작가를 비롯한 그분들이 다 고르고 했다고 하지만 이건 내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성격상 전부 자기가 다 봤을 거라고. 뭐라고 돼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답장이에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권성동이하고 장제원이 이름을 박은 편지가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그들이 누구라도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거짓말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전해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정말로 박근혜는 대인이야. 응? 이명박 대통령과 그 쫄개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기승전 박근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랬던 장제원이가 완전히 입장을 바꿨어요. 응? 홍준표를 배신했지. 홍준표가 당대표일 때 장제원이에 대해서는 이게 좋으니까 장제원을 수석 대변인 시켰어요. 장제원이가 MBN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나는 홍준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랬어. 판도라에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딱 그냥 돌아서가지고 이른바 윤핵관으로 들어가더라고. 자, 내가 장제원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이 정치 환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른바 완전히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그 편대 진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그 순서로 돼 있는 거예요. 순서로.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안철수의 합류라는 건 이른바 윤석열,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탄핵 완전 본류. 여기에 탄핵을 가장 먼저 문재인보다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그 안철수의 합류다. 따라서 안철수를 지금부터는 우리의 우군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정치는 PR을 구분하는 직업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안철수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이른바 윤석열에 대한 피난처, 안식처로 생각했다면 그건 절대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자, 여기에 장제원이가 보라는 듯이 부산 사상구에 나와서 윤석열과 함께 연설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를 갈면서 결심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역사의 법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정말 죽을 각오로 대들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다. 그야말로 감옥에서의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다. 이걸 명심해야 한다. 이걸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직도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약을 주는 거예요. 사약. 네? 그자들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방법은 뭐냐? 2024년 앞으로 2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 밖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태극기 민초 세력을 바탕으로 2024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보라는 듯이 제1당을 만들어요. 제1당을.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